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요. 주식도 주식이지만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2%대까지 왔고요. 달러 인덱스 97, 우리 역외 환율 뚝 떨어졌습니다. 1,350원대입니다. 영민 매니저, 파월 의장 말이에요. 고집이 또 센 것 같기는 해도 네. 또 기는 좀 약한 것 같기도 그렇죠. 좀 하고요. 흔들리죠. 예, 흔들려요. 네. 하원 청문회 발언 보면 일부 언론은 금리 인하할 수도, 또 일부 언론은 신중해야 이렇게 각자 야마라고 하죠. 주제를 다르게 뽑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이제 청문회 때 발언을 보면 네. 이제 말이 자꾸 이제 앞뒤가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갔다 거죠. 해요. 제가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월 의장은 지난 이제 팬데믹 상황 때 기준금리를 좀 빠르게 이제 인하를 해서 물가 상승 압박을 이제 좀 차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건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오판하면서 이제 미국의 물가가 전 세계에서 그렇죠. 가장 최고로 폭등을 했잖아요. 안 올렸어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실책을 지금 많이 이제 조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를 풀었는데 미국의 물가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 또다시 이제 퇴임 네. 앞두고 또 엄청난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목표는 성장과 그리고 이제 물가 안정 요 두 가지 이제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 쪽에 조금 더 치우쳐 있고 다만 이제 최근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라든지 어제 이제 보우만 부의장 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제 7월 금리 인하를 이제 지지하는데 예. 실제로 파월 예. 의장도 7월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또 물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모락모락 좀 피어오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2%까지 떨어졌다.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미국 경기의 하방 압력 그래서 저는 가장 좀 중요한 게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에 이제 고용 보고서 여기서도 사실 고용에 대한 어떤 둔화 움직임이 계속 좀 감지가 된다면 이제 연준도 더 이상 이제 압박을 좀 못 이기고 7월 달에는 좀 보험적인 성격의 기준금리 인하, 미국 경기의 이제 하방 압력을 좀 미리 이제 차단하는 성격의 기준금리 인하. 사실 제가 6월에도 그럴 가능성이 맞아요. 좀 있다라는 맞아요. 거 말씀 좀 네.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전쟁까지 터지고 막 이래 버리니까 완전히 이제 좀 물 건너간 그런 이제 FOMC 회의의 결정이었는데 7월에는 다시 한번 이제 좀 예방적 성격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7월 첫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때 6월에 고용 지표가 나오거든요. 영민 매니저는 그게 조금만이라도 흔들리면 자 7월에 네.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매니저. 네. 매크로가 너무 좋았잖아요. 막 맞습니다. 금리 급락하고 지금 역외 환율에서 환율 뚝뚝 떨어지는 원화 강세.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약 한 20분 전에 MSCI 맞습니다. 선진국 지수 관찰국 대상 와치리스트에 못 네. 들어갔습니다. 예. 네, 여전히 시장 접근성이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이제 MSCI 아쉬워요. 지수 편입에 불발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증시 부양책 또 밸류 프로그램 계속 지금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3법 개정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이제 증시의 어떤 내실을 잘 다져놓는다고 했을 때는 내년에는 충분히 MSCI 지수 편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와치리스트로 있어서 한번.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바로 또 MS 지수 편입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 보니까 사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내년 내후년 안에는 그래도 MS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MS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가 시작이 항상 좋았던 거지 실제로 종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막상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 차익 매물이 출현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가 좀 반영된 건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최근 상승에. 최근에 크게 어떤 기대는 안 했죠. 맞습니다. 신정부 맞습니다. 재료죠? MSCI 지수 네. 편입에 대한 기대는 낮았었고 오히려 이제 증시 부양책과 3법 개정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에 관련된 어떤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해서 그 기대감에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었고 또 그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상승세와 또 증시의 어떤 이제 내실을 잘 다져놓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내후년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이 불발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차익 매물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제 앵커님 설명해 주신 네. 것처럼 이제 요번에 이제 워치리스트에 못 이제 갔죠. 등재가 안 네. 됐으니까 내년에 등재되면 가야죠. 2027년에 이제 선진국 지수로 이제 편입되는 시나리오거든요. 굉장히 좀 유력하고 어쨌든 여당 쪽에서도 코스피 5,000포인트 추진위원회가 또 출범을 예. 했고 정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강력한 의지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KRX가 얼마 전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네. 보고할 때 12시간 거래
이게 이제 MSCI가 지적한 접근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이 선진국 시장은 우리 시장하고 시간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네네. 이쪽의 투자자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려면 밤을 새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거래 시간을 늘려서 선진국의 투자자들도 좀 더 손쉽게 이제 우리 시장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 이제 그런 제도들이 이제 조금 더 정비가 좀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워치리스트에도 이제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안 된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요? 선진국 시장보다 네. 지금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네. 게 리스크 온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고 글로벌 펀드 자금들을 보면 선진국 시장보다 신흥국 자금이 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흥국 자금에 들어오는 것들이 중국은 요즘에 아예 안 사질 않고 가니까, 못 있거든요. 가니까. 그게 네. 다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계 자금들이 훨씬 더 강하게 유입되는 이제 그런 네. 이제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아예 안 된 게 오히려 더 좋을 낫다. 수도 있다. 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걱정도 하실 텐데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이번에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속보 우리 와치리스트 선진국 지수 관찰 대상국 등재 실패가 그재료로 뭐 네. 우리 한국 증시를 또 밀 그 정도의 악재는 맞습니다. 아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준호 매니저 네. 일발을 묵묵히 가야죠. 어디로 갈까요? 일단 이제 오늘 종목을 가져왔을 때 사실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서클이 한 14%, 15% 정도 맞아요. 급락이 나와줬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미국 증시만큼의 어떤 과열은 현재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예. 네, 국내 이제 핀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뭐 STO라든지 뭐 지역 화폐 다양한 모멘텀이 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클 급락으로 조정이 나와줬을 땐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는 의미에서 사실 뭐 서클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 상장한 지 20일 동안 750% 가깝게 올랐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의 상승이 나왔으면 네, 10% 정도 실법도 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클 때문에 우리 국내 증시 특히 핀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나와지면 오히려 저는 땡큐다라는 관점에서 매수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래서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이제 대표하는 핀테크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 효성그룹을 대표하는 핀테크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금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 최대 주주로 있고 또 실제로 이제 핀테크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 모바일 상품권을 또 발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 적립하고 그리고 PG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된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핀테크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제로페이와 연동해서 복합 결제가 가능한 결제 플랫폼 머니트리를 또 운영하고 있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지역 화폐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바일 결제 수단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좀 손쉽게 타 결제 수단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로페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지역 화폐와도 협력을 해서 고가 결제 플랫폼을 제공을 할 수 있어서 결국 지역 화폐 수혜주로도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고 지역 화폐의 모멘텀은 뭐 지금 집권하는 동안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제 정책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고 뭐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 수익을 뭐 지역 주민에게 어느 정도 일부 돌려주면서 그걸 또 지역 화폐로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지역 화폐 관련된 정책 모멘텀들은 당분간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이제 가상 화폐인 갤럭시아를 최근에 코인원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자체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나 예. 이제 갤럭시아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를 통해서 가상화폐 갤럭시아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갤럭시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머니트리 앱을 통해서 뭐 포인트와 그리고 쿠폰, 간편 결제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요. 실제로 예. 온라인 결제와 멤버십 그리고 또 이제 NFT 관련된 유통 서비스까지 다양한 결제 플랫폼,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STO 쪽에서도 지금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지금 스테이블코인 입법화와 그리고 STO 쪽에서도 지금 법제화 입법을 속도를 내고 해야죠.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증권 업종의 어떻게 보면 새로운 먹거리 거의 한 10수년 만에 거의 새로운 먹거리가 STO다 보니까 맞아요. 증권사들도 이쪽에 좀 사활을 네. 걸고 있는데 이 핀테크 업체들도 이제 STO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STO 쪽에 총 6개의 기초 자산을 이미 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수산금융 STO와 그리고 풍력발전소 기반 신재생 에너지 STO 그리고 항공금융 STO에 대한
금융위원회에 지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고 그중에서 이제 항공금융 STO 같은 경우는 본심사에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혁신금융서비스 신청한 이후에 서비스 지정을 받게 되면은 하반기부터 이제 항공기 엔진 등 관련된 상품 발행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STO 쪽에 본격적인 사업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충전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된 STO, 그리고 육성 경주마 관련된 STO, 그리고 또 이제 태양광 기반의 신재생 에너지 STO, 네. 다양한 부분에 이제 금감원의 증권 신고서를 준비를 예.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STO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 가상자산, 그리고 또 특히나 간밤에 코인베이스가 12%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네네. 비트코인은 살짝 쉬어가는 예. 흐름이었는데 지금 알트코인들이 지금 리플이라든지 또 이더리움이 3에서 4%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예. 일단 지금 코인베이스도 한 12%대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점, 또 그런 부분 가상자산 관련된 어떤 규제 완화에도 실적으로 이제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핀테크 관련해서 이제 카카오페이를 필두로 한 핀테크 기업들이 지역 화폐 모멘텀으로도 같이 또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모멘텀으로 오히려 어제 서클의 어떤 하락을 잘 이용해서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의 갤럭시와 머니터리를 타피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예,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은 갤럭시와 머니터리입니다. 효성을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지역 네. 화폐도 있고 STO. STO도 있고요. 경주마 STO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이죠, 말. 말이 맞습니다. 비싸니까 여러분 말을 쪼개가지고 맞아요. 그 한 조각을 사는 맞습니다. 겁니다. 하고 네. 항공항 그 엔진 네. 비싸니까 그거 맞아요. 쪼개가지고 사고 희한하게 많네요. 그리고 예. 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수산도 게 있고, 예. 정부에서 원하는 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강력한 정책에도 아까 태양광과 풍력 관련된 STO 사업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오히려 이 부분은 증권신고서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럽니다. 풍력 타워도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뭐 한 조각조각을 이제 증권사들이 쪼개서 팔아준다고 합니다. STO 법안까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가격 네, 줄려면요? 오히려 지금 서클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좀 장 초반에 좀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 이걸 잘 이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180원인데요. 그래서 14,100원 또는 14,200원 미만에서 일단 이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17,000원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장의 특히 핀테크 기업들은 이제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되고 네.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아직은 과열이 아니다. 그리고 또 지역 화폐와 STO 모멘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 우리는 아직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화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를 봤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2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17,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2,1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은 갤럭시와 머니터리였었고요. 이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투자자분들도 영민 매니저 또 네. 관심이 많은 게 네. 간밤에 이제 준호 매니저는 네. 700% 오르고 15% 조정이니까 네. 그냥 조정인데 자 그래도 많이들 떨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페이 오늘 돌아오고요. 네. 삼성 SDS, LG CNS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재료가 그동안에 꽤 우리를 이끌어갔는데 오늘 어떻게 되나요? 오늘 어떻게 할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사실 같아요. 이제 서클 인터넷이 빠진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네. 보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과열에 대한 이제 우려가 이제 있었던 거. BIS에서도 뭐 너무 경고했죠. 좀 가열이다 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돈나무 언니 아크인베스트가 예. 아마 이제 서클 인터넷의 한 7대 주주, 8대 주주 정도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최근 4거래일 동안에 지분을 이제 한 4,600억 원치를 이제 매도를 했다. 요게 이제 오늘 공시가 나오면서 예. 아마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늘 조정을 조금 받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서클 인터넷 차트 보시면 네. 추세는 아직 살아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과거에 NFT처럼 끝날 거다. 이렇게 보고 미국의 이제 달러 베이스 이제 스테이블 코인 USDT나 USDT 같은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는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서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성공적인 이제 상장을 그렇죠. 하고 주가가 네. 폭등을 했던 네. 이유가 수조 원의 자본 조달을 이미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 서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US 표시 미국 국채를 예치를 해놓고 있어요. 네네. 발행하는 것만큼 예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미국채 금리가 10년물 같은 경우에 4%가 넘잖아요. 그러면 매년 4%가 넘는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다 시총 뭐 1,000억, 뭐 500억, 뭐 2,000억 뭐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코인을 발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발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그 원화 기준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그 안전성을 이제 담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은행들이 담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 은행들도 지금 네, 회의해요. 민간 기업들한테 네. 풀어주면 안 된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사실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돈나무 언니도 많이 올랐으니 좀 팔았잖아요. 그래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일부는 지분을 조금 이제 줄여가지고 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아까 이제 준호 매니저님 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STO라든지 지역화폐 관련된 이슈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네.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네. 관련주라고 이제 언급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사실상 이제 STO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지역화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요거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요거는 STO다 이렇게 네. 딱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STO라든지 또 지역화폐와 관련된 이슈에서도 부각이 좀 될 수 있고 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또 지역화폐라든지 STO를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쪽에 이제 정책 모멘텀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실 에너지 필요가 고속도로로 있다. 그래서 가라. 뭐 오늘 소개해 주신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지 핑거라든지 코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런 모멘텀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너무 단기 테마로만 급등했던 종목들은 약간의 좀 경계도 좀 필요하다. 예. 저는 뭐 계속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이제 얘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매니저는 어때요? 지금 이제 이 3대장이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또 삼성 SDS, LG CNS. 오늘 네. 이 여기 개인들 좀 많이 가 계시거든요. 네. 오늘 조정 시 어떻게 할까요? 조정이 조정 시저는 나온다면. 매수의 관점을 보는 게 사실 이제 각각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로 또 이제 어제 그렇죠. 코나아이와 또 네. 협력을 네. 해서 지역 화폐를 이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한 상태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카카오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로 이제 6천억 규모의 데이터 센터 투자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카카오그룹주가 또 수혜를 받을 네. 수밖에 없고 7월 달에 또 저는 AI 국가대표를 선정하는데 선정이 5개 기업 있죠. 네, 중에서 있어요. 저는 당연히 저는 카카오그룹과 네이버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상 이제 국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살리고 이제 어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의존도를 줄이는 게 이제 가장 핵심 정책이다 보니까 그럼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이 네이버, 네카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카오에 어떤 가장 강력하게 좀 지원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아까 STO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AI 사업에 또 그 데이터 센터 확충에 가장 이제 핵심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카오 그룹주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나 카카오 그룹주들도 전반적으로 지금 강보합권의 흐름이 지금 이제 대체거래소에도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서클의 어떤 여파로 흔들릴 수 있어. 저도 사실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행하고 나서 그게 성공 여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입법하기 전까지의 어떤 기대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이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중국도 마찬가지로 위안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인데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서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같이 좀 접목하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입법하고 나서 성공 여부는 우리는 그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입법하기 전까지의 어떤 기대감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클의 충격으로 우리 국내 그동안 이제 특히나 삼대장 스테이블 코인, 어떻게 할까요? 맞죠? 삼대장. 3대장. 오히려 전 3대장은 오늘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네. 하면은 오히려 땡큐다라는 관점에서 땡큐다.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여전히 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범국가 AI 관련된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성 SS가 선정이 됐고요. LG CN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확충과 또 실제로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도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카카오페이도 카카오그룹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은 아직 좀 과열 구간이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만으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서클 영향으로 오늘 조정이 나와주면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동안 놓치신 분들은 네. 오히려 지금이 또 매수 관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3대장, 네. 카카오페이, LG CNS, 삼성 삼성 SDS. 입법 때까지는 그래도 네, 기대감이라는 게 기대감이, 있다. 재료는 살아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양 두 분의 투자 전략 참고하셔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신용잔고를 가면서 자연스럽게 리뷰도 함께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신용잔고가 많이 쌓인 데가 또 주가가 네. 올랐으니까 쌓였겠죠. 두 분의 또 리뷰 종목이 함께 가고 있는데 어쨌든 신용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신용잔고가 여러분 어제자 기준으로 20조가 넘었고 6월 한 달 동안에 2조가 쌓였습니다. 네. 자, 영민 매니저 항상 우리의 공식이죠. 신용이 또 쌓이면 공매도들이 또 털어먹으러 오지 네. 않습니까? 좀 걱정은 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 그래요? 게 이제 신용잔고는 결국 이제 증시 거래대금하고 네.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지금 매일같이 막 30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신용잔고도 이제 같이 쌓여야 따라서 된다.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신용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을 쓰기가 굉장히 좀 쉬워요. 예를 들어서 스탁론 같은 네, 경우에는 네. 직접 스탁론 업체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한도가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이걸 따져야 되는데 개인 신용 쓰는 거는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쓰기가 굉장히 좀 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조금 또 활황장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신용을 좀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신용 쓰는 걸 뭐 장려하고 싶은 마음은 뭐 1도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신용잔고 20조 원 정도는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예탁잔고가 신용잔고보다 더 많이 이제 늘었다.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70조를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B2에 대한 어떤 과열 징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지금 특정 종목들의 이제 신용이 특히 좀 많이 늘어나는 종목, 제가 뭐 종목 이름은 직접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장이 끝나면 항상 이제 신용잔고가 많이 불어나고 공매도 대차잔고가 이제 늘어난 종목들이 요즘에는 쭉 공시가 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은 한두 번 정도는 또 기술적인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되는 공매도 이제 대차잔고와 관련된 이제 데이터는 계속해서 조금 이제 추적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카오를 아예 가보죠. 왜냐하면 1위가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6월 한 달만 비투자 2위가 카카오거든요. 네. 카카오는 오늘 네. 리뷰도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가보죠.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과 관련된 이슈 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과 공매도의 어떤 대결 구도를 완벽하게 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뭐 요건 말려도 뭐 말릴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전쟁이죠.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러분들이 뭐 비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카오 목표가 지금 계속 10만 원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소개해드리고 2주 만에 55%가 넘는 이제 수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뭐 지금 탄력 자체는 뭐 국민 주식으로 다시 이제 거듭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은 게 전 국민 무료 AI, 그러니까 모두의 AI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새 정부의 방침이고 그 정책을 좀 추진력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AI 수석실을 만들고 과기부 장관과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현업에 있던 전문가들을 어찌 보면 초빙을 한 거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현업의 지금 트렌드를 가장 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전면에 배치돼 가지고 모두의 AI, 전 국민 이제 무료 AI의 시대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이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기업이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먼저 투자를 해서 마중물을 이제 만들어주고 그러고 난 이후에 사실상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만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토종 생성형 AI 기업들이 살아남고 스타트업들이 이제 굉장히 좀 활발하게 기술 개발과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정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단기적인 추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었지만 저는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뭐 5일선 이격 조정 카카오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네. 6만 6천 원 정도 수준의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면 또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7만 4천 원 정도 조정이 좀 들어오면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네이버는 중기 관점으로 33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카카오는 10만 원대 이제 목표가 충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좀 들어오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AI라는 키워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확실한 지금 수혜주로 시장에 지금 자리매김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이런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나와서 저희가 지금 이제 빚 투자를 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예 카카오 게임즈를 먼저 주노 네. 매니저 리뷰를 가고 그다음 이제 두산에너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뭔 일이 일어난 걸까? 그래서 네.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막 카카오 막 페이가 없어가지고 어제 네. 쉬었잖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카카오 게임즈를 착각해서 들어간 건가? 아. 어제 뭡니까? 왜 이런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착각이 아닌 게 네. 사실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네. 자회사가 이제 보라라는 코인을 네.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보라 코인을 통해서 이제 아이템을 막 사고 팔기도 하고 실제로 예.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 기업이기도 하고
카카오 게임즈가 또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4종의 대작 발표를 또 신작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거기다가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접목됐을 때 결국 이제 향후에 스테이블 코인,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 입법화되고 결국 이제 카카오페이가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특허 출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제 밝혀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카카오페이가 향후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발행한 그 코인을 통해서 아이템을 사고 팔고 그리고 또 플레이톤 게임이라든지 NFT 관련해서 가장 이 게임 산업이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어제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가장 먼저 좀 상한가를 안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플레이톤 관련해서도 이제 원화 기반 또 그리고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접목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안정적으로도 거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산업이 발전 속도로는 또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워낙에 또 이제 한중 간의 어떤 관계가 또 안 좋았으면서 결국에 게임 산업이 계속해서 좀 후퇴됐고 종목들이 어떤 하락이 좀 컸었었는데 오히려 어제 카카오페이가 하루 쉬어지면서 좀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 외에 이제 카카오 계열사들이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됐고 그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좀 상한가를 안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왜 이렇게 똑똑합니까, 여러분? 이게 카카오페이가 발행을 하면 네. 제일 먼저 쓰일 수 있는 쓰일 수 처가 있는 게 게임 맞아요. 거래, 아이템 그렇죠. 거래니까 게임 코인. 맞아요. 와, 게임 코인이니까 카카오 게임즈 어제 그래서 상한가를 맞아요. 실제로 와, 카카오 네? 게임즈 자회사가 발행했던 보라가 보라가 최근에 있어서. 코인의 상승력이 정말 크고 어제도 한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보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될것 같습니다. 상한가다. 네. 많이 진짜 똑똑하십니다. 두산 에너빌도 좀 볼게요. 두산 에너빌이요. 6월에 신용 1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연히 공매도가 엄청 당했잖아요. 쇼커버를. 네. 타깃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쉬어가요. 네, 조금 쉬어가는데 그래도 강합니다. 그래도 강하다. 여전히 뭐 네. 약보합, 보합권에서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 정도면 거의 뭐 자존심 싸움을 하듯이 아, 대결이죠? 계속해서 전쟁입니다. 대결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또 따지고 보면은 원전에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나 독보적인 대장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전에 대한 모멘텀과 원전 르네상스는 뭐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결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쉽게 지진 않을 것이다. 뭐 중간중간에 조정 흐름은 나올 수 있어도 네. 다시 한번 이제 모든 사실상 이제 원전과 예전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돼서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이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지만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에 우리가 추가 원전 수주와 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원전 르네상스로 SMR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뭐 지분 투자를 했던 또 그리고 이제 뉴스케일 파워에도 본격적인 착공이 시작되면은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의 2조 규모의 어떤 기저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쉽게 어떤 에코프로 그룹처럼 올해 막 큰 조정이 나오기에는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어떤 치열한 어떤 이제 수급 싸움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이쪽 에너지 한번 가볼게요. 태용을 리뷰를 갈 텐데 네. 지금 프리마켓을 놓고 보면 뭐 이게 흐름이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태양광이랑 이쪽 신재생이 좀 네. 프리마켓은 꿈틀대거든요. 이게 뭐 함께 전형적인 좀 봐볼게요. 순환매죠. 순환매.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제 태양광 풍력이 이제 단기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또 투산 에너빌리티가 또 갖고. 이제 50일 신고가를 한번 뚫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태양광 풍력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 심리가 좀 옮겨가고 해저 케이블, LS 마린 마린 솔루션이라든지 대한전선 같은 기업들도 고점을 지금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요 거점에 이제 데이터 센터 짓는다. 제가 광주에도 10조 원짜리 이제 정부 주도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곧 이제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 결국 이제 대규모 풍력 단지라든지 태양광 단지에 대한 또 이슈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나솔루션과 같은 기업들이 또 자극을 받는 거고 태용이라든지 일전에 또 우리 준호 매니저가 얘기해 주셨던 SK 이터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결국 ESS하고 재생에너지하고 다 연결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네네. 태용을 리뷰를 조금 해드리면 네. 사실 요 종목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사실 뭐 갖다 붙이면 조선이 되기도 하고 풍력이 되기도 하고 기자재와 관련된 특히 단조 부품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원전으로 좀 국한시켜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조선과 방산업종들이 어떻게 지금 한 2년 동안에 대세 상승을 해서 주가가 5배, 10배씩 이제 움직였는지를 복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이런 식의 이제 기대감이었어요. 시장이 이제 다시 살아난다,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그때부터 한미 조선 협력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수주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실적까지 이제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을 수주로 이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방산주도 거의 비슷한 구조였다라고 보면 원전주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제 수주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올해 안에만 최소 10기 이상의 대규모 원전이 이제 착공이 이제 시작이 좀 될 거고 SMR은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협력을 해서 사실상 직접 수주를 따낼 수 있는 기업 제가 계속 후보 종목 3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과 태웅이라는 종목이 미국발 이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이슈는 이제 시작 단계고 요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주들이 막 이제 공시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네.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을 이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수혜주들 중에서 뭐 태웅,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설계와 관련해서는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한 순환매가 돌고 있고 태양광 풍력 원전인데 영민 매니저는 그래도 대장은 원전. 그렇죠. 원전 쪽으로 또 가장 순환매 쪽까지도 한번 대비를 해주시고요. 로봇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 네. 어제 바로 목표가를 그냥 달성해 버렸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끝이 나버렸어요. 네, 장중에 뭐 상한가를 네, 들어가 상한가를 버렸는데 사실 가버렸습니다. 주식하면서 하이젠 이제 꿈이 네.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상한가 들어가는 게 사실 꿈인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 시장이 너무나 좋아서 맞아요. 하루에 막 한두 개씩 상한가가 나와주고 속출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어저께 카카오 게임즈와 함께 하이제 R&M도 소개해드렸는데 로보티즈 상한가 이후에 이제 하이제 R&M이 좀 후속주로 좀 시세가 분출됐던 이유는 사실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냥 어제 약간 테마성으로 또 이제 LG의 AI 연구 원장이 이제 과기부 또 이제 후보자로 임명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이젠 R&M 결국 이제 액추에이터 로봇 안에서 제가 예전부터 액추에이터 기업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하이젠 R&M도 전일 상한가를 진입했고 결국 이제 LG에서 이제 분사된 결국 이제 LG의 모터 사업부에서 분사된 액추에이터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은 하이젠 R&M이 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거의 매출의 80에서 90%가 차지하고 정말 소량 로봇 지금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장은 전 로보티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매출의 거의 100%가 로봇 액추에이터로 발생하고 있고 로봇 액추에이터 부분에서는 경쟁사와 대비해서 압도적인 매출을 낳아주고 있는 기업이고 M7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와 메타를 제외하고 모든 기업들과 협력을 했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거나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로보티지가 대장인데 로보티지가 상을 안 착했기 때문에 후속주 개념으로 이제 하이젠 R&M을 말씀드렸다. 그래서 목표가를 좀 상향하기보다 오히려 하이젠 R&M에 좀 이제 다음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요. 국내 이제 액추에이터 기업 중에서 이제 아직 출발하지 않은 게 한 2기업 정도가 있어요. 바로 SPG와 RS 오토메이션이다.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특히 SPG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독점으로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고 그 액추에이터를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이 SPG다 보니까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저는 하반기에 삼성이 무조건 로봇 관련된 특히 휴머노id 로봇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태동기인데 이번에도 지금 이제 뭐 H웨이나 뭐 AI 생성형 AI처럼 자꾸 차이필 미루고 뒤처지면은 또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로열티를 주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머노id 로봇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를 할 것이고 그럼 SPG가 당연히 수혜를 받는 거고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 세계 1등의 로크웰 오토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이 있는데 그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삼성전자 그래서 앞자를 따서 RS입니다.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삼성의 S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결국 삼성과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합작 법인에서 설립된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에요. 그 S가 삼성이에요? 맞아요. 삼성이에요. 그래서 로크웰 오토메이션은 또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봇 모션 제어기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국산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 액추에이터를 또 삼성에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 또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제어 장치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상 RS 오토메이션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나 남은 게 모든 대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 투자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딱 하나 남은 게 지금 삼성이 대규모 투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이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 투자 확충한다고 했을 때는 삼성 SDS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게 RS 오토메이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삼성의 미래 먹거리 로봇 관련된 모멘텀에 결국 RS 오토메이션 SPG도 우리가 지금쯤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젠 R&M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목표가를 했습니다. 이제 리뷰를 했는데 그렇다면 또 뭐 할 때 준호 매니저가 좀 꺼내든 카드가 이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맞습니다. RS 오토메이션은 프리마켓에는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반응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RS의 S가 삼성. 삼성의 네. S라는 거. R이 요걸- 로쿠의 오토메이션. 네. 네. 그리고 로크의 오토메이션 네. 두 개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S 오토메이션까지 갔고요. 영화 매니저, 네. 오늘 또 우리도 갈 길 가야 됩니다. 오늘의 네. 일발은 어디로 향할까요? 이제 반도체를 진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SK 하이닉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2달 동안에 삼성전자를 보지 않으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좀 2달 동안에 이제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하이닉스가 지난 4월 초에 이제 관세 우려 때문에 급락했었잖아요. 급락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지금 70% 급등을 네. 했고 오늘도 지금 프리마켓에서 거의 5%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시총 200조를 넘어섰고 이제 30만 원 돌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보셔야 될 게 작년 올해 말고 작년 1월 달에 이제 강노정 이제 SK 하이닉스의 사장이 SK 하이닉스 시총 200조를 만들겠다. 3년 안에 200조 만들겠다 이랬을 때 다들 비웃었거든요. 200조? 이러면서 예. 갸우뚱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제 200조가 넘었어요. 3년이 아니라 1년 반 만에 200조를 넘겼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CEO는 스톡 옵션을 진짜 한 1,000억 정도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경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너무나도 대비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AMD가 절대 엔비디아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HBM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앞으로 한 3년, 5년 안에 따라잡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예. 당분간은 SK 하이닉스의 이제 독주 체제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 특히 최태원 회장이 이런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또 SK텔레콤은 리벨리온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같이 합작해서 네. 국산 토종 MPU 개발에 이제 나선다. 이런 것도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버린 AI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저는 뭐 최근에 뭐 33만 원, 35만 원 이런 예. 목표가 얘기하잖아요. 예. 앞으로 2년 동안에 하이닉스는 연간 90조 원이 넘는 이제 돈을 벌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시총 200조도 너무 싸다. 만약에 지금 요대로 나스닥 시장에 떼가지고 상장을 하면은 당장 그냥 300조 원 이상의 이제 가치를 좀 평가받아도 모자랄 정도다. 그리고 내일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와 함께 같이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미 반도체.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이제 분석이 HBM 점유율이 높아졌다라는 네네. 분석이 나오면 아마 한미 반도체가 바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프리마켓에서 한미 반도체도 5%가 넘게 이제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한미 반도체도 공매도 잔고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네네. 10만 원을 뚫는 순간 제가 여러분들께 카카오 5만 원 뚫는 순간 그때부터 쇼스키 기지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40% 급등해가지고 카카오도 7만 원을 넘었거든요. 한미 반도체도 10만 원을 뚫는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쇼스키즈가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내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와 가장 좀 같이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 또 한미 반도체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발 또 가보죠.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일발 종목은 반도체 종목이거든요. 네.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네. 국산 토종 이제 GPU, MPU를 좀 개발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소버린 AI와 관련된 종목 퓨리오사 AI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비상장이잖아요. 없죠. 그래서 DSC 인베스트먼트를 부득이하게 또 예.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좀 테마적인 접근을 원하진 않는데, 근데 DSC 인베스트가 뭐 실체가 없는 기업은 절대 아니에요. DSC 인베스트가 실제로 퓨리오사 AI의 지분을 한 10%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초기에 투자했던 자금이 한 40억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지분 가치가 1,000억이 넘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퓨리오사 AI가 1조니까. 상장되면 네. 최소 1조, 1조니까. 많게는 지금 3조까지도 네.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감안을 하면은 이제 DSC 인베스트 같은 이런 이제 투자 회사들 말 그대로 벤처 캐피탈 요즘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굉장히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AI 시대에 이제 발맞춰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DS 인베보다는 저는 이제 뭐 퓨리오사 AI 자체 그다음에 리벨리온도 비상장 회사인데 요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지금 새 정부에서 335 이제 전략을 지금 정책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 3%를 만들고 AI 이제 3대 강국 그리고 이제 세계 5위의 이제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제 조건이 저는 대규모 정부 이제 투자 여기서부터 이제 소버린 AI가 시작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 예. 전국 단위로 이제 에너지 이제 공급망을 연결시키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이 이제 국산 토종 MPU라든지 GPU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퓨리오사 퓨리오사죠. AI라든지 네. 리벨리온 같은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리벨리온의 대표적인 수혜주는 코난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제 SK 텔레콤이 될 수 있고 사실상 퓨리오사 AI는 한 2027년 정도에 지금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감안해 보면 DS 인베스트의 지분 가치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돼요. 근데 40억 투자했던 게 지금 1,000억으로 뻥튀기가 된 상황이죠. 그렇죠. 250배거든요. 250배. 네. 그 정도로 지금 뻥튀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퓨리오사 AI의 지분 가치와 상장에 대한 기대감만 반영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DS 인베스트는 시가총액이 뭐 한 3천억, 4천억은 가야 되지 그렇죠. 왜냐면 않겠는가. 1,000억이 있으니까. 네. 1,000억 정도는 그냥 확실한 네. 이제 담보가 지금 되어 그렇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고 MPU와 관련해서 이제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 특히 이제 지금 7월 달에 국가대표 AI 이제 강소기업들을 이제 선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가장 먼저 정부가 GPU 1만 개 정도를 확보를 해서 GPU를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제 정책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선정된 기업들은 정부가 대신 사주는 이제 GPU를 공급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버린 AI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미국 엔비디아에서 계속 GPU를 사와야 된다. 예. 향후에 이제 NPU도 미국 기업한테 계속 사와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 소버린 AI하고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국산 토종 NPU 칩이라든지 GPU 칩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 방침이고 실제로 이제 배경훈 이제 과기부 장관 지명자도 예. 취임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퓨리오사라든지 일벨리오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될 거고 대신해서 상장되어 있는 이제 DSS 인베스트먼트 같은 이런 기업들도 한번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은 얘는 지금 프리마켓이 없는데 한 8,300원 어제 종가 정도 수준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000원 정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DSC 인베스먼트입니다. 여기저기 지금 뭐 증권 뉴스를 보시면은 이 인베스먼트, DSC 인베스먼트가 언급이 되는데 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퓨리오사 AI의 지분. 리벨리온도 갖고 있나요? 퓨리오사만? 리벨리온은 없어요. 리벨리온 네. 없어요. 퓨리오사만 갖고 있는데 그게 처음 투자가 한 40억, 45억이 지금은 한 1,000억. 그렇죠.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요거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